안녕하세요. 오사연입니다. 오늘은 한 주부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단 일주일 전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의심이었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는데 그 표정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친구와 주고받는 카톡이라고 했지만 문득 대화창을 보니 아무 기록도 없더군요. 도대체 왜 다 지웠을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 무언가 있는 걸까? 며칠 동안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심지어 TV를 보다가도 몰래 화면을 켰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급히 꺼버렸고 그럴 때마다 미묘하게 굳어지는 그의 표정.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저러지? 제 마음속에 자꾸만 검은 그림자가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 주차장에서 남편 차가 덜컥 열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앞좌석을 들여다봤는데 작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 등본과 가족 관계 증명서가 끼워져 있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다니지? 손끝이 떨리며 수첩을 덮으려는 순간 편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며 귓가에 울릴 정도였죠. 봉투를 열고 그 안에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거기에는 다정한 문장들, 사랑을 속삭이는 문장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엔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포장지는 여전히 곱게 남아 있었고 여자의 손길이 스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하다.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 길로 집에 들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순순히 건네더군요. 하지만 예상대로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 친구랑 카톡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끼리 농담한 거야. 당신 보면 기분 나쁠까 봐 지운 거지. 그 말투. 너무 익숙했습니다. 늘 뭔가 숨기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돌리던 그 말투. 그래서 말했죠.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거 당신도 눈치챘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동호회 형이랑 베프랑 여자들이랑 술 한 번 마신 적 있다. 단 한 번? 아니 2번? 대답은 자꾸 바뀌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본 편지를 꺼내 보이며 말했죠. 그럼 이건 뭐야? 이게 단순한 술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그거 내 거 아니야. 친구가 받은 거야. 아니, 사실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받은 건데 우연히 내 차에. 거짓말 위에 거짓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남편의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그 두꺼운 팔로 막아냈습니다. 너무 세게 밀쳐내는 바람에 제 손목이 삐끗했습니다.
통증보다 더 큰 건 분노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옆에 있던 그릇과 컵 등 손에 닿는 건 마구잡이로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사방으로 튀는 유리 조각들, 바닥을 부딪혀 깨지는 쨍그랑 소리, 남편의 눈빛. 그 와중에도 남편은 변명만 했습니다. 나는 잘못 조금밖에 없어. 너한테 맞을 이유 없어. 너한테 이런 취급 받을 이유 없어. 늘 그랬습니다. 잘못은 자신이 저질러 놓고 끝내 피해자는 저였죠. 남편이 출근하며 폰을 두고 갔습니다. 저는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믿을 수 없는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천호동 술집 업소 얘기가 아무렇지 않게 오가고 있었죠. 그리고 농담처럼 또 자랑처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를 만난 곳도 아마 거기였을 겁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엔 화려한 목걸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9년 만에 생일 선물로 받은 그 목걸이. 똑같은 목걸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거기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애정행각이 담긴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고 사랑해. 내 아기 내 심장. 편지 필체를 보니 역시 남편이 준 거였습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결국 신우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곧장 어머니께 전해졌고 아버님까지 아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암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 거죠. 그날 남편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어머니께서는 저를 불러 얘야, 남자가 한 번은 그런 실수한단다. 너가 이해해라 라고 하셨죠. 무릎 꿇고 빌고 눈치 보던 남편은 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을 듣더니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더군요. 제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도 그 순간 끊어졌습니다. 새벽 4시 화장대 앞에 앉아 남편이 생일 선물로 처음 준 목걸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목걸이를 계속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걸이 끈을 잡고 무작정 끊어버리려고 힘을 줬습니다. 파편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이런 와중에도 코를 골며 잘 자더라고요. 심장이 미어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렇게 나를 꼬박샜습니다. 아침에 목걸이 파편이 여기저기 굴러 떨어져 있는 걸 본 남편은 자기 잘못은 잊은 듯이 대뜸 저에게 화부터 냈습니다. 왜 던졌어?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9년 만에 받았는데 당신은 2번 만난 여자에게도 줄 수 있더라. 남편은 끝내 저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이혼하자. 이제는 지쳤다. 행복해지고 싶다. 내 20대를 다 바쳤는데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는 못 놓아. 평생 널 의심하며 사는 게 얼마나 지옥인지 아니? 나 너무 괴로워 힘들어 정말. 그러니 제발 나 좀 놔줘. 매일매일 너와 그 여자가 나를 속이며 즐거워했을 생각을 하니 미칠 것 같아. 남편은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신 안 그럴게. 앞으로 잘하겠다 연거푸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 봐요.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괴로워하며 평생 그 힘든 기억 속에 기억을 지워가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찾아 나설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건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다시 아픈 기억을 지우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옆에는 아무도 제 편은 없는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무척 힘듭니다. 힘내고 싶어요. 저도 남들처럼 다시 행복하고 싶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오사연에게 큰 힘이 됩니다.